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완성 지구학원 테마 8 해수의 성질에 나온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수의 성질 단원에서는요, 이름과 마찬가지로 해수와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은 수온, 그리고 염분, 밀도, 용존 산소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수온, 염분, 밀도, 용존 산소량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염분과 용존산소량, 이 두 가지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수온과 여기 밀도 있죠? 이 밀도는 물리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숙지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수온 염분도라고 해서 이제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죠. 네, 그래서 수온 염분도에 이제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어서 밀도가 어떤지 비교하는 과정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 소재들이 문항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은 담수의 유입과 해수의 결빙이 해수의 염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하네요. 자, 실험 과정. 수온이 15도시 염분이 35psu인 소금물 600g을 만든다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가해 소금물을 비커 A와 B에 300g씩 나눠 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A와 B는 나까지는 수온 염분이 모두 같아서 밀도가 서로 같은 소금물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 과정 보면요, A의 소금물에는 수온이 15도신 중류수 50g, 여기는 중류수 50g 섞었네요. 그리고 B의 소금물은 이제 표층이 얼 때까지 냉각시킨대요. 얘는 냉각시키네요. 냉각. 자, 그랬을 때 A와 B에 있는 소금물의 염분을 측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염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염분. 자, 염분은요, 해수의 질량분의 염료의 질량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해수의 질량은요, 염료와 물의 질량을 합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류수를 섞었대요. 그러면은 물질량이 증가했다는 거고, 따라서 해수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염료의 질량, 소금의 질량은 A에서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료의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럼 이 전체 염분의 값이요, 그렇죠,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원래 염분이 35psu였는데 이 염분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도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냉각이 됐어요. 냉각돼서 표층이 얼었어요. 소금물이 얼 때는요, 소금과 함께 물이 어는 게 아니라 소금은 제외하고 물만 얼게 됩니다. 자, 물만 얼게 되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은요,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염료의 질량은 이 소금물 안에서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얼음에 소금이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염료의 질량은 B에서 일정하고요. 그때 이제 해수의 질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왜 감소해요? 물이 얼어서 물 질량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염분은요, 그렇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는요, 염분이 원래 35였는데 35보다는 크게 된다는 거죠. 자, 결과 해석 봅시다. 결과 해석. 담수 유입인 해역, 해수 염분 감소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해수 결빙이 있는 해역에서는 염분이, 자, 이 상황 말하는 거죠. 이때는 염분이 아까 말했듯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 바로 볼게요. 기억, 다는 담수의 유입에 의한 해수의 염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자, 다 볼게요. A의 소금물에 중류수 50g 섞었잖아요. 중류수 자체를 담수라고 봐도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자, 기억은 35보다 작고 니은은 35보다 큽니다. 따라서 기억은 니은보다 작은 게 맞겠죠?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감소한다는 디귿에 해당한다. 아니죠. 디귿. 증가한다라고 했죠. 디귿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닮은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자, 우선 수소에 20도의 중류수 넣고요. 비커 A, 그러니까 기억이네요. 자, 기억해볼게요. 자,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고 리을도 있어요. 그러면 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해수의 성질들을 파악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오는 게요, 소금물의 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온이 나오니까 수온과 염분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수온과 염분, 기억에서 리을의 수온과 염분을 탐구 과정을 통해서 파악해 봅시다. 자, 우선 기억, 비커 A는 15도씨 중류수 500g. 자, 그러니까 수온이 15도씨예요. 그리고 중류수 500g과 소금 10g. 그럼 염분 어떻게 구해요? 해수의 질량이죠. 해수의 질량이 510g이죠. 그럼 510분의 소금 10g이니까 10을 알 수 있죠. 이게 염분이에요. 그리고 비커 B에는요 10도씨. 자, 수온이 10도씨고요. 그리고 중류수 500g과 소금 10g을 넣는데요. 그러면 해수의 질량 510이고요. 그리고 염료의 질량 10g이죠. 1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디귿은요 비커 A에 15도의 중류수 100g을 추가로 넣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중류수 10g을 추가로 넣으면 해수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610이 되겠죠. 610분의 소금은 추가 안 했으니까 그대로 10이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비커 B에 소금 10g을 추가로 넣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 10g을 추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선 소금물의 질량이 증가겠죠. 그래서 510에다가 10 더하니까 520이 되고요. 그리고 염료의 질량도 증가하겠죠. 10g 추가를 넣으니까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 염분이 가장 높은 거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 기억과 니은의 염분은 서로 같고요. 그리고 디귿과 리을의 염분은 어떻게 될까요? 디귿과 리을. 자, 지금 분모가 이쪽이 더 작고 분자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분은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디귿이 리을보다 크고요. 그리고 니은 디귿 비교해보면은 디귿에서 분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니은이 염분이 더 큽니다. 그리고 리을과 기억 비교해보면 분자는 2배가 커졌는데 분모는 조금밖에 안 커졌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자가 훨씬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기억보다는 리을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지금 기억보다는 리을이 더 커요. 염분이. 그리고 디귿보다는 또 리을이 더 커요. 그리고 디귿보다는 니은이 더 크네요. 디귿보다는 니은이 더 커요. 아,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이제 비교하면 되는 니은과 리을을 비교해도 지금 기역과 니은은 서로 같잖아요. 기역과 니은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니은을 기역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염분이 제일 큰 거예요? 디귿보다는 기역과 니은이 더 크고 기역과 니은보다 리을이 더 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염분은 리을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위는 A에 해당한다. 자, 볼까요? A와 B의 소금물이 수도 바닥으로 가라앉아 이동하다가 만나서 A의 소금물이 B의 소금물 어디로 이동한다? 자, 이거는 밀도 파악해야죠. 밀도. 자, 수온을 제가 쓰다 말았는데 디귿과 리을 수온 볼게요. 디귿은 수온이 15도씨, 리을은 수온 10도씨 그대로죠. 그래서 리을은 수온이 10도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염분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수온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높은 거 아니에요? 자, 수온이 높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밀도가 작잖아요. 아, 그리고 밀도는 디귿이 더 작음을 알 수 있죠. 근데 디귿이 A의 소금물이죠? 그러면 밀도는 A가 더 작네요. 밀도는 A가 더 작아요. 그러면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A는 밀도가 작아서 B 위로 뜨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A는 지금 그렇죠, 위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B의 연직 위로. 왜냐하면 밀도가 A가 더 작으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자, 디귿. 비커속 소금물의 밀도는 리을, 니은, 기역, 디귿이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씩 끊어서 한번 밀도 비교해 봅시다. 우선 밀도가 기역과 니은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밀도가 큰가요? 자, 기역님 비교했을 때 수온은 니은이 더 낮고, 그리고 수온은 니은이 더 낮고, 염분은 기역과 니은이 서로 같죠? 그러면 밀도는 수온이 낮은 니은이 더 크겠네요.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 비교해 볼게요. 니은과 디귿. 자, 수온은 니은이 더 낮고, 그리고 수온은 니은이 더 낮고, 그리고 염분은요? 염분 누가 더 높죠? 니은이 더 높네요. 아, 니은이 더 높죠.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더 높은 니은이 밀도가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보다는 니은이 더 커요. 그리고 디귿리을 비교하면요, 수온이 지금 디귿이 더 높고, 그리고 염분은 디귿이 더 낮기 때문에 디귿이 밀도가 더 작죠. 그러면 디귿보다는 니은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뭐보다 큰지 알아야겠네요. 니은과 리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니은과 리을 한번 비교해 보면 수온은 같아요. 수온은 같고, 염분이요, 누가 더 높아요? 510분의 11랑 520분의 20 중에서 분자가 얘가 2배가 됐고 분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니까 염분은 여기가 더 높다고 했죠. 그러면 니은보다는 리을이 큽니다. 아, 니은보다는 리을이 크구나.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죠. 그러면 디귿보다는 니은이 크고, 니은보다는 리을이 크네요. 그리고 기역과 디귿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디귿 보면은 기역은 수온 15, 디귿도 수온 15 같고요. 염분은요, 여기가 더 낮죠. 그러면 밀도는 기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디귿보다는 기역이 커요. 아, 여기 있네요. 디귿보다는 기역이 커요. 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좀 연결해서 자, 디귿보다는 기역이 크고, 기역보다는 니은이 크고, 니은보다는 리을이 크네요. 그래서 디귿 순이네요. 그럼 볼까요? 디귿 맞죠? 그래서 네,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답 5번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수능 2점 테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증발량 빼기 강수량과 표충염분 분포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과 니은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선 어떤 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인지, 그리고 어떤 게 표충염분 분포인지를 파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위도 60도 부근까지는요, 지금 A와 B의 개형이 서로 비슷한데, 지금 이 극지방에서 A와 B의 개형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B는요, 지금 증가하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A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선 염분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에서 빙하에 해빙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빙하가 녹잖아요. 그래서 물이 해수로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해수로 많이 유입되어서 염분이 꽤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염분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극지방일수록 좀 수치가 낮아지는 그래프가 A이기 때문에 A가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극지방일수록 A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표층 연부분 분포가 되겠습니다. 얘가 연부분포예요. 연부분포. 자,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과 니은 중에 어느 것이 북반구고 어느 것이 남반구인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극지방의 연부분포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극지방 중에 어느 반구에서 염분이 더 높아요? 지금 니은에서 염분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북반구 극지방에서 북극지방에서 염분이 높을까요? 남극지방에서 염분이 높을까요? 자, 우리 북극지방을 떠올리면요. 북극지방을 떠올리면 바다가 이렇게 북극 중앙에 있고 북극 주변에 있고, 그리고 대륙이 이렇게 바다 주변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 있는 강물 있죠. 강물과 같은 담수들이 이렇게 해수로 유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지방은 염분이 낮은 편이에요. 자, 한편 남극지방은요, 자, 거대한 남극빙하가 존재하죠. 그래서 남극 중심에, 남극에 딱 그 대륙이 위치하는, 해양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대륙이 일단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남극 대륙이 위치하고 있죠. 남극 대륙이 위치하기 때문에 강물이 유입이 될 수 없어요. 극지방으로 이렇게 강물이 유입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극지방은 생각보다 염분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지방 염분이 높아요. 그런데 기억과 니은 중에 염분이 높은 곳이 지금 니은 쪽이죠. 그래서 니은이 남반구, 그래서 80도 S, 기억이 북반구 80도 N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고요. 선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다. 맞나요? 자, A 염분이라고 했죠. 기억 틀린 선지. 니은, 기억은 북반구이다. 자, 기억은 아까 그렇죠, 북반구라고 했죠. 니은은 맞는 선지. 자, 디귿, 위도 60도보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커지면 표층 염분도 높아진다. 이거 맞았나요?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지금 커지고 있죠. 커지는데 염분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염분을 좀 좌지우지 해야 되는데 극지방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말고도 강물의 유입이 있고요. 그리고 빙하의 해빙과 결빙 등이 염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지만, 특히 극지방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 말고도요, 빙하의 해빙, 그리고 빙하의 해빙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증발 빼기 강수량 값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극지방은 한랭 사막 지역이라 해서 강수량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증발량도 거의 없어요. 우선 증발량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좀 높아야지 수증기가 좀 잘 올라가서 증발이 잘 될 텐데, 일단 온도가 너무 낮아서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증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기에 수증기가 유입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 또한 거의 0이에요. 그래서 강수량도 거의 0이고 증발량도 거의 0이니까 증발량과 강수량의 영향이 거의 없겠죠. 특히 이제 증발량도 0, 강수량 0이라서 여기 보면은 극지방은 지금 증발 빼기 강수량 값이 거의 0이에요. 그쵸? 거의 0임을 알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보다는 빙하의 해빙과 결빙, 그리고 강물의 유입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틀린 선지고요. 네, 답은 이은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해수의 온도. 자, 해수의 온도네요. 해수 온도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자, 학생이 볼게요. 표층 해수의 온도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쵸?
해수의 수온, 그러니까 수온에 영향을 미친 요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점차 감소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따라서 등수온선이요, 위도선과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A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B,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른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고위도야. 자, 층상 구조가 여러분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해야 됩니다. 자,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수온 차이에 의해서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수온 차이가 클수록 혼합층이 좀 잘 발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의 수온이 낮아요. 표층 수온이 낮고요. 심층 수온은 극지방이나 아니면 적도지방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과, 그러니까 표층 수온과 그리고 심층 수온, 표층과 심층 간의 수온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위도는. 그래서 수온약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서 층상 구조가 뚜렷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자,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혼합층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혼합층은, 그리고 수온약층은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수온약층이 나타나고 나머지가 심해층이에요. 그래서 극지방은 전부 다 이제 심해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표층 수온이나 심층 수온이나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수온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굳이 층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심해층이라고 모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B는요,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C, 수온약층은 안정함으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및 에너지 이동을 차단해. 자, 그렇죠. 깊이가 깊어질수록요, 수온이 점차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수온약층은 특히 이렇게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수온약층을 보면 아래쪽은 수온이 낮고요, 위쪽은 수온이 높아서, 자, 수온이 낮으면 밀도 어때요? 밀도가 크고요. 수온 높은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죠. 그래서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고 작은 게 위에 있으니까 서로 잘 섞이지 않아서 매우 안정한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혼합층과 그리고 심해층 사이의 에너지와 물질 이동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C, 맞는 선지 되겠고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A와 B 시기에 우리나라 독도 부근 해역을 측정한 기표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A와 B 시기를 보면은 특별히 특징 같은 것은 없네요. 선지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와 B 시기와 두껍다. 혼합층은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수온자료 봐야죠. 수온자료를 보면은, 자, 혼합층은 해수의 혼합작용,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혼합층이라 볼 수 있겠고, A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가 혼합층이라 볼 수 있겠죠. 어느 곳이 혼합층 두께가 더 두꺼워요? B가 더 두껍죠? 그렇기 때문에 B 시기가 A 시기보다 두껍다. 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니은 깊이 20m 해수의 밀도는, 자, 해수의 밀도는 뭐와 뭐를 봐야 돼요? 해수의 밀도, 그렇죠, 수온과 염분을 모두 고려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A와 B 비교했을 때요, 수온이 누가 더 높은지, 염분이 누가 더 높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밀도가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겠죠. 자, 수온은 A가 높아요, B가 높아요? 수온은
A가 더 높죠? 수온 A가 더 높아요. 염분은요, A, B 중에 염분 누가 더 높아요? 염분은 B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크죠.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는 A보다 B가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20m 해수의 밀도 20m네요. 근데 20m여도 경향성이 똑같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A씨와 B씨보다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틀린 선지. 자, 디귿. 표층의 수와 깊이 120m 해수의 밀도 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자, 표층의 수와 깊이 120m 볼게요. 자, 여기와 깊이 120m 밀도 차를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수온 차이가 지금 A는요 이만큼이나 차이 나죠. A는 이만큼이나 차이 나요. B는요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수온 차이가 A가 더 큽니다. 염분 차이는요 표층부터 120m까지 염분 차이가 A는 이 정도예요. B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수온과 염분의 차이가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밀도 차이 역시 A시가 B시기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 네,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기표에 따른 해수의 용존 이산화탄소량과 그리고 용존 산소량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용존 산소량의 특징은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우선은 표층에 광합성 생물의 영향, 그리고 해수를 입산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해수에서 입산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덕분에 광합성 생물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에서 해수로 유입되는 산소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요 표층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지하 깊은 곳에서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호흡하는 생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심층에서는요 심층 해수, 그러니까 차가운 심층 해수,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심층 해수가 이렇게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존 산소량이 증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편 용존 이산화탄소량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압이 커지기 때문에 이산탄소의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할 수 있어서 깊이가 깊을수록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B가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감소했다가 표층에서 높고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심층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A가 용존 산소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선지 볼게요. A는 용존 산소량이다. 맞죠? 자, 니은 깊이 0에서 100m 사이에는 A가 B보다 많다. 그러니까 거의 표충을 한 거예요. 표충에서는 A가 B보다 많나요? 자, A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6 정도 되고요. A가 산소니까. 그리고 B는 이산탄소잖아요. B는요 표층에서 44보다 작은 수치죠. 자, 좀 잘 그리면 대략 이 차이가 2니까 한 43 정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3, 얘가 B예요. B. 자, 그래서 이 축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죠. 축. 용존 이산탄소량은 이렇게 항상 좀 용해도가 높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양자체가 높은 경향이 있고요. 용존 산소량은 이렇게 양자체가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존 이산탄소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 축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오른쪽에 더 위치한 데에서 항상 높은 건 아니에요.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디귿. 깊이 3000m보다 깊은 곳에서 A와 B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압력 증가이다. 자, 3000m보다 깊은 곳에서 이렇게 둘 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 이산탄소 경우에는 압력 증가에 의해서 용해도가 높아져서
용존 이산탄소량이 많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A 같은 경우에는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압력에 의한 용해도 증가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던 심층 해수의 유입에 의한 용존 산소량의 증가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근데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력에 의한 영향도 받고 수압에 의한 영향도 받고 그리고 심층 해수에 의한 영향도 받는 거예요. B는 이제 주로 수압에 의한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공통의 영향은 이제 수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 요인은 압력 증가. 네, 이거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5번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동일 경로상에 위치하는 서로 다른 해역 ABC에서 측정한 표층해수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선 선지 봅시다. 단위 면적당 입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A가 가장 적다. 자, 단위 면적당 입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누구의 영향을 미치죠?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수온. 그래서 수온이 가장 낮은 A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입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니은 밀도는 기억 니은 디귿이다. 자, 밀도 구해야겠네요. 자, 연분은요 누가 제일 커요? 연분 같은 경우에는 C가 지금 가장 작고 그리고 B 그 다음 A 순이고요. 수온 같은 경우에는 A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순으로 높네요. 자, 수온이 낮을수록 연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A가 수온이 가장 낮고 연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A가 밀도가 가장 크고요. A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C는요 수온은 가장 높고 연분은 가장 낮으니까 밀도가 가장 낮겠죠. 그래서 CBA 순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니은, 기역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기역은 니은보다 2배 이상 크다. 자, 이거는 출제 의도가 뭘까요? 자, 일단은 해수 같은 경우에는요 밀도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곳은 없어요, 지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틀린 선지는 이 자료로만 이용해서 디귿 선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수의 밀도가 대략 한 1.02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배 이상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어느 해역이 깊이에 따른 해수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각각 수온과 연분적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자, 사실 이 숫자만 보고도 어느 것이 수온이고 어느 것이 연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숫자들이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일정해지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Y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다가 이렇게 높다가 다시 낮다가 높다가 이렇게 낮다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심이 깊을수록 수온은 대체로 감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수온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수온이구나. Y는 연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X는 이렇게 17까지 변하는데 Y는 거의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Y가 연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X는 수온이다. 네, 이거 맞는 선지죠. 니은, 혼합층의 두께는 200m보다 얇다. 200m에서 수온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가 이제 혼합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 200m보다 얇다. 이거는 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디귿, 해수의 밀도는 깊이 50m보다 깊이 300m에서 작다. 자, 이거 수온과 연분 봐야죠. 50m에서 수온 27도시고요
염분 33.2입니다. 자, 300m에서 수온 12, 염분 34.0인데 수온은 300m에서 더 낮고 염분은 300m에서 더 높기 때문에 밀도가 300m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0m보다 300m가 작다,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해수의 밀도는요, 여러분,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거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갑자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작아지는 영역이 나타나면 그 밑에 있는 심층에 있는 해수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어쨌든 안정하게 되려면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밀도는 무조건 커지는 경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밀도가 당연히 300m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00m에서 작으면 300m에 있는 해수가 용숭하겠죠, 떠오르겠죠. 네, 그래서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남반구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및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제바로 볼게요. 깊이에 따른 수온 감소율의 평균값은 0에서 60 구간이 60에서 120m 구간이 더 크다. 자, 볼게요. 0에서 60 구간, 0에서 60 구간은요 한 이 정도 변해요. 그리고 60에서 120, 60에서 120은 이 정도 변합니다. 자, 길이가 누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60 구간이 더 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죠? 이 해역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자, 여러분, 여기 그래프에서 원래는 뚜렷하게 구분되려면 이런 식으로 수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경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뭔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을 잘 구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뭔가 끊기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지 우리가 층상 구조를 잘 구분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층상 구조를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디귿.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수의 밀도는 대체로 커진다.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대체로 감소하고 염분은 이렇게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져야 되겠죠. 이거 맞는 선지 답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실 그림이 없어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해수의 밀도는요, 해수가 안정할 경우에 해수에 막 용승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무조건 밀도가 커져야 됩니다. 밀도가 작으면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수온 분포와 평균 표층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수온의 특징 볼게요. 수온의 특징. 수온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양은 어때요?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수온이요,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요. 왜냐면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감소하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수온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온이 감소하려면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한 것을 수온이라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요, 여기가 적도고요, 적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대체로 위도선과 나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적도인데요, 위도선과 나란한가요? 이렇게 둥글게 퍼져 있잖아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뭔가 변화하는데 얘는요, 높아지다가 뭔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다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수온이고요, 나는 염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가는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수온 폭이다. 그렇죠, 수온이에요. 자, 니은.
해수면의 평균 수온은 A가 B보다 낮다. 자, 해수면 평균 수온 볼게요. 위도 높아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등수온선이 있고요. 여기 이 등수온선이 있어요. 누가 더 수온이 낮아요? 그렇죠. 얘가 수온이 더 낮겠죠? 그러니까 B가 수온이 더 낮습니다. B가 낮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낮다? 자, 아니죠. B가 더 낮아요. 자, 디귿. 평균 표층 염분은 C가 B보다 높다. 자, 이거는 한번 볼게요.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위도 30도 부근에서 가장 염분이 높죠. 위도 30도 부근에서 염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연안에서는 강물의 유입으로 염분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연안보다는 이렇게 대양의 중앙이 염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염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양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낮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C는 이 정도 등 염분선에 있고요. B는 이 정도 등 염분선에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들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류와 난류의 특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A 해역에는 지금 난류가 흐르고 있어서 염분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도선을 그렸을 때 A는 염분이 높아요. B는요, 염분이 낮은 편입니다. 등 염분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은 낮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B는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C 같은 경우에는 뭐가 흐르죠? C 같은 경우에는 난류가 흐르는 곳이죠. 난류.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염분이 높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B랑 C가 지금 위도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해류의 성질을 이용해서 성질을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염분이 난류의 영향을 받는 C가 염분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B보다 높다, 이거 맞는 선지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답 4번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3점 테스트입니다. 1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 동해의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와 다는 A와 B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또는 염분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온의 특징,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차 낮아진다를 이용해 볼게요. A는 이렇게 점차 점차 증가하죠. A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이쪽에서 증가한 A가 A가가 아니라 나가 염분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얘가 염분이고요. 둘 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가 수온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나는 염분자료이다. 맞죠? 자, 이 혼합층의 두께는 B가 A보다 두껍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은 수온 봐야 돼요. 수온. B는 혼합층이 이 정도, A는 이렇게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B가 A보다 얇음을 알 수 있겠죠. 이건 틀리는지. 자, 디귿. 표층의 수와 깊이 35m 해수의 밀도 차는 A가 B보다 크다. 자, 표층과 깊이 35m. 여기죠, 여기. 자, 우선 수온의 변화 경향은요, A랑 B랑 변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변화가 비슷하고요. 근데 염분은요, B는 거의 일정, A는 엄청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 변화는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염분 변화가 A가 더 크고요. 그리고 수온 변화는 A와 B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밀도 변화는 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 다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북태평양의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와 다른 A와 B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월별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수온이 A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0m의 수온이 더 높은 다가 A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더 낮은 나가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표층해수의 수온 연교차는 A가 B보다 작다. 자, 연교차는 1년 동안의 수온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온 차이를 보면은 B는 뭐 한 이 정도, A는 한 이 정도죠. 그래서 수온 차이가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죠. 자, 니은 A와 B 모두 8월보다 12월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자, 8월 볼게요. 8월은 이렇게 되고 12월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8월은 지금 이렇게, 12월은 이렇게 돼요. 자, 봤을 때 0m에서 100m까지 가는데 수온 차이가 좀 크게 나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수온 차이가 좀 작아서 혼합층이 아무래도 12월에 좀 많이 발달했으면 알 수 있겠죠. 자, 특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은 보세요. 0m에서 100m까지 수온이 급격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100m보다는 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12월을 보면요, 지금 0m부터 100m까지 수온이 거의 일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이 100m까지는 발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보다 12월에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자,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 때 깊이 100m에서 산소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기는 A에서는 5월, B에서는 3월이다. 자, 이거는 산소의 용해도와 관련된 것이니까 산소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파악해 봐야겠네요. 산소의 용해도는 수온, 염분, 수압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의 용해도는 높아지고요. 염분이 낮을수록 이제 용해가 되려면 소금이 이제 물입자 사이에서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금이 없어야지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분이 낮을수록 산소의 용해도는 높아지고, 이제 수압이 클수록 산소가 더 많이 해수로 유입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압이 클수록 산소의 용해도는 증가하겠죠. 근데 우리는 수온과 염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자료가 수온과 염분 자료니까. 자, 이제 수온 자료니까 수온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온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깊이 100m에서 산소 용해도가 가장 큰 시기, 그러니까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로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언제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가 대략 이때인가요? 그러니까 A에서는 3월이고요 B에서는 5월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정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영산강 하구 부근 연안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와다는 A와 B의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T1은 소규모 강물 방류 시점을, T2는 대규모 강물 방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강물이 방류가 되면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강물이 방류됐을 때, 그러니까 물이 많이 유입됐을 때 염분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T1보다는 T2의 염분이 더 낮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염분이 지금 T2쪽이 이렇게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A와 B를 보면 방류 지점이 여기래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막 유입되는 거예요, 담수가. 그러면 A에서는요 이제 염분이 매우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층에서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할 겁니다. 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류 지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류의 영향을 좀 거의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표층에서의 염분이랑 그리고 심층의 염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T2에서 지금 염분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렇죠? 그러니까 다해서 이제 해수면과 그리고 심층 해수 사이에서 염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강물이 대규모로 방류돼서 염분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염분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염분 차이가 큰 다가 A 지점이 되고요, 나가 B 지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수심에 따라서 나타낸 자료인데,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표층 해수에서는 이제 강물의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염분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겠죠. 그 수온은 높고요. 그래서 A가 약간 해수면 쪽 표층이랄게요. 표층. B는 심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다는 해역 A의 자료이다. 다는 해역 A 맞나요? 그쵸, 맞죠? 자, 니은 T2 시점은 겨울철에 해당한다. 자, T2 시점이 지금 이때인데요. 이때 표층 수온이 어때요? 28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은 아니라는 거죠. 여름철이겠죠? 이건 틀리는지. 자, 디귿. 수심은 B가 A보다 깊다. A가 표층이 있다 했잖아요. 왜냐? 수온도 높고 지금 강물 방류 때문에 염분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A는 표층이니까 수심 B가 A보다 깊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 대서양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산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 해역과 B 해역에서 흐르는 해류는 각각 난류와 한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난류 한류의 특징. 자, 지금 산소 농도래요. 난류는요, 용존 산소량 어때요? 용존 산소량이요, 난류 같은 경우에는 적습니다. 적어요. 한류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서양 해역이잖아요. 대서양 해역의 서안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든 북반구든 모두 난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A 해역은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고 B 해역은 한류가 흐르는 해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용존 산소량이 한류가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B 해역이 더 진하죠. 그러니까 그 용존 산소량이 높은 곳이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니은 방향으로 용존 산소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증가는 니은에 적절하다. 그렇죠. 증가 니은 적절하죠. 자, 디귿. B에는 한류가 흐른다. B 한류 흐른다 했죠. 디귿. 표층과 A 공간의 산소 농도가 다른 주요 원인은 압력 증가이다. 자, 표층과 여기 A 구간의 산소 농도가 다른 주요 원인 압력 증가인가요? 압력이 증가하면 오히려 산소 농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용해도가 증가하니까. 근데 A에서는 압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더 낮아졌다는 것은 압력보다 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추측컨대 A 해역에서는 이제 태양복사 에너지가 거의 입사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한 1000m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깊은 해수입니다.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용산소량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틀리는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제 좀 잘 들어오는, 태양빛이 태양빛이 입사할 수 있는 해수층을 유광층이라고 하는데요. 유광층보다 아래에서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유광층은 대체로 0m부터 200m 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TMI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수의 성질이죠. 해수의 성질 테마 8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항을 풀어보았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테마 9 해수의 순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